뉴스에선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뉴스박 본격 뒷담화 광주의 기자들 광기 시작합니다. 노재현 씨 만나고 왔죠? 만나고 온 거죠? 네. 이 노재현 씨 아버지인 노태우는 이 전두환의 핵심 조력자이고 5공의 2인자. 그래서 5.18 광주 학살의 책임자 중 한 명인데 네. 이 노태우 아들 노재현 씨가 지난 29일에 5.18 국립묘지에 참배를 왔어요. 1980년 당시 신군부 주역 가운데 5.18 희생자들을 추모한 것은 노 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노 씨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아버지 이름의 조화도 바쳤습니다. 조화에는 5.18 민주혁명을 추모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작년에도 왔었죠. 작년에도 이맘때인가요? 네, 8월이네요. 8월. 네. 이번에는 이제 29일, 5월 29일이죠. 5월 29일이면은 도청 시민군을 상대로 한 최후 진압 작전이 있고 나서 이틀 후에,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뭔가 5.18 시기에 맞춰서 딱 맞춰서 온 건데 직접 가지는 않았죠. 우리 카메라가. 그러니까 언론에 알리지는 않고 온 거죠. 네, 맨 처음에는 이제 몰랐죠, 다들. 처음에 이제 그 취재했던 언론사도 다른 이유 때문에 취재를 갔다가 거기서 그 갑자기 나타난 걸 보고서 이제 사진을 막 찍고 이렇게 됐다고 들었어요. 우연히 목격하기도 쉽지 않은데 나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작년에 이제 8월, 12월에 왔는데 그때도 보면 우연히 목격했다고는 하는데 그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또 사진을 뭐 몇몇 언론사에 살짝 흘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나오면 이제 언론사들이 쫙 퍼지게 되고 수행하는 사람들하고 다시 접촉하면 못 받은 뭐 언론사는 또 사진을 또 줍니다. 우연일 수도 있지만 그 시간에 노재현 씨가 오는 시간대에 하필이면 그 언론사 사진 기자가 거기 있었다는 거기 거. 있었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목격한다는 게. 근데 어쨌든 뭐 거기에서 이제 기사를 띄우니까 그걸 보고 이제 타사들은 알게 된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원래 다른 취재를 준비하고 있어서 섭외까지 끝났는데 갑자기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서 김우식 5.18 부속부장자의 전 회장님께서 거기 계셔서 바로 전화를 해봤죠. 담양 소세원에 있다. 현재. 예, 점심 식사를 마친 후 그래서 담양 소세원으로 바로 갔죠. 하양 선배가 운전을 되게 잘 해주셔서 한 30분 안 걸려서 도착을 했어요. 엄청 빨리 도착을 했는데 차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 5월 단체 분들하고 해서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으신 분들 한 두세 분 계세요. DSLR로 함께 계시고 영상을 이제 멀리서 찍고 있는데 거기 관계자분 한 분이 그냥 오시더라고요. 왜 멀리서 찍고 있냐, 정중하게 한번 부상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뭐 MBC라든지 아니 타사 아무도 기자들은 없었어요. 저희만 없었고요. 있었고 네, 저희만 있어 갔죠. 근데 타사 기자들은 그때 갈 생각을 안 했나? 노재현 씨가 왔네 했지만 네, 뭐 여건이 그렇죠.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도 그 뒤에도 좀 약간 궁금하긴 해요. 어떻게 또 5월 어머니 집에 그렇게 많은 기자들이 왔는지. 묘지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민주회의문 들어와서 이제 직접 헌화까지 하고 다른 사람들 일반 와서 분양하는 것처럼 똑같이 했는데 인상적인 게 제13대 대통령 노태우라고 적혀있는 게 이제 신군모 세력주는 유일하게 처음으로 헌화를 한 거죠. 자기 이름으로. 이한열 열사라든지 아니면 백남기 농민도 거기 근처 망월도 묘역인데 그분들한테 가서도 참배를 하고. 김우식 회장 전 회장님 네. 외에 또 눈에 띄는 같이 있는 사람, 눈에 띄는 사람 없었습니까? 제가 사실 5월 단체부터 잘 몰라가지고 방명록에 네. 이제 본인이 쓴 글, 이게 사죄합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더라고. 그래서 이게 감사가 아니라 사죄한다고 써야 맞지 않나. 이 앞선 두 번 방문이랑 다르게 이번에는 5월 단체 관계자 김우식 전 회장님하고 같이 갔는데 사실은 3단체 회장은 다 따로 있는데 왜 굳이 전 회장님을 동행했는지 궁금한데 뭐 혹시 좀 알아요? 부분에 얘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3단체가 꽤 있는데 왜 어머니 회만 이렇게 와서 하냐, 유족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왜 안 가냐. 노재현 씨는 국립묘지 참배 후 5월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현 씨는 5월 영령들의 희생에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5.18 진상규명에도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정한 사과, 진실 규명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합쳐져서 또 역사적인 진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힘닿는 대로 저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5월 어머니 집 관계자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도움이 되고 싶고 협조하고 싶다면은
아버님께서 네. 돌아가시기 전에 네. 또 진정한 좀 사과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왜 네. 김우식 회장만 동행했냐 이거죠? 예, 그것도 이제 전 회장님이신데 음. 굳이 전 회장님, 물론 이제 김우식 회장님이 이 전에 이제 전대에서 3단체 중에서 좀 대표격의 역할을 많이 하시긴 했어요. 근데 왜 현 단체장들을 제외하고 전 회장이랑 연락해서 동행을 했느냐? 이후에 그 다른 분들도 만난 걸로 알고 있어요. 현 회장님 따로 저녁 식사를 가진 걸로 알고 있고 헌화 참배하고 점심 식사를 하시죠. 광주의 모처에서 이제 그러고 나서 소세원에 간 거예요. 네, 소세원에 갔는데요. 이 소세원이라는 곳이 알고 보니까 운영하는 분이 이제 5월 유가족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가서 사과도 할 겸 또 소세원이 또 굉장히 또 관광 명소고 해서 소세원에서는 그러면은 네, 촬영한 건 우리 네, 저희가 저희가 없었는데 없었죠. 뭐 특별한 건 없었어요. 인터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가서 담양 소세원과 5.18 민주광장에서 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이었던 박남선 씨와 5월 유가족들도 만나 사과했습니다. KBS 뉴스 손주스입니다. 굉장히 거절을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저희가 그 뉴스7에 한번 대담으로도 한번 써볼까 해서 촬영팀 한 번 더 와서 박상동 선배가 이제 저 와서 한번 섭외도 해보고 했는데 5분 정도만이라도 지금 좀 그렇고요. 예.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박명록에도 이제 고귀한 희생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광주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많이 그래. 아니에요.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요. 오늘은. 아버님 뜻 때문에 왔다. 차 마시는 모습하고 이제 근처에서 또 소세원 그 보면서 이제 사진 찍는 것도 있어요. 놀러 온 것처럼 보일까봐 조금 방송 내용을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쪽에서 네, 그때 그쪽에서. 나한테 보여줬던. 네, 그렇죠, 그렇죠. 유명하신 분들이 오면은 사실 검정색 세단 차를 이렇게 많이 타고 오잖아요. 근데 그러진 않고 아예 스트렉스를 같이 타고서 이렇게 이동을 하시더라고요. 승합차를 타고서. 스타렉스나 축제차랑 이렇게 편하잖아요. 근데 그런 그 약간 좀 뭐 카니발 리무진 같이 이렇게 좀 그런 요인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차는 아니고 그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여러 명이 한 번에 탈 수 있는 그런 승합차 그새 느낌의 또 취재원한테 동화돼가지고. 5월 어머니 집은 처음이죠. 작년 12월에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5월 어머니 집을 오기 전에 소세원에서 바로 가진 않고 그 5.18 민주광장을 갔다 왔대요. 거기 주변을 이제 보면서 당시 그 시민군 상황실장이었던 이제 박남선 씨를 만나서 얘기를 나눴고 또 박남선 씨가 이제 뭐 노재현 씨한테 이제 5.18 배지도 달아주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도 8월에 왔을 때 보도가 돼서 우리도 그 사진 기사만 보고 예. 접촉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우리가 뭐 전화번호도 수배하고 뭐 하고 해서 여러 번 문자도 보내고 뭐 했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문자만 답이 왔었는데 저도 이번에 연락처는 아 노재현 씨 네, 명함도 교류하고 했는데 그럼 뉴스7에 출연 한번 하시라고. 그때 이런 내용으로 답이 왔었어요. 안녕하세요. 지방 출장이라 연락이 늦었습니다. 그냥 그대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지성 기자가 나한테 보낸 건데 읽어주세요. 아, 수행원, 그때 수행원이죠. 노재현 씨랑 저는 직접 통화를 못했고 아까 말씀드린 수행원이 사진도 주고 상황도 설명해 준다고 했잖아요. 노재현 씨의 수행원. 예. 아버지랑 본인 모두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러 상황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다. 그런데 더 이상 망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왔다. 대신 와서 사과하고 참배하는 모습 사진 찍어서 아버지께 보여드릴 생각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수행원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노태우 씨한테는 보여줬대요 사진? 그걸 안 물어봤는데 물어보세요. 친하니까. 친하다니까 노태우 씨가 지금 말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서 사진을 좀 많이 찍는 이유가 사진을 찍어서 이제 뭐 보여줄 계획이다. 측근한테 들었던 얘기는 당시 현장에서 그 이제 앰뷸런스에다가 이제 노태우 씨를 태워갖고 광주에 올 생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 얘기 이번에 들은 그 거예요? 얘기를 들었어요. 건강상의 이유랑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겨서 오질 못했는데 그럴 계획까지도 세우고 있었다고. 제대로 발포 말을 명령 하니까. 누가 내렸냐 이런 거 네, 못 물어보겠네요. 네, 그렇죠. 전두환이 노태우 별로 안 좋아하고 노태우도 전두환 별로 안 좋아하고 물어보면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돌아가시게 되면은 유품을 또 정리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뭐 나온 자료가 있으면 뭐 제공을 한다던가 협조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사과 방문 비슷한 사람이 하나 더 있어요. 2017년에 서주석 당시 국방부 차관 외국 조직에 가담했다라고 하니까 사과가 아니고 해명을 하거든요. 공식 사과가 안 받아들여지니까 이렇게
찔끔찔끔 광주에 와서 5월 어머니들 뵙고 뭐 고개 숙이는 모습 연출해가지고 사진 한 장 찍어서 또 뿌리고 뭐 이런 행동들 자꾸 했는데 약간 좀 겹쳐 보여요. 할 거면 제대로 인정하고 제대로 사과하고 공개할 수 있는 건 공개하고 해야 되는데 아까 3단체를 같이 안 갔던 것도 뭔가 공식 사과는 아닌 듯한. 아직까지도 이게 광주 시민들이 편안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는 거는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들리는 소리에는 연희동 자택을 5월 단체 쪽에서 기증을 한다. 뭐 이런 것도 뭐 제안이 들어갔다고도 얘기도 있는데 제안이 있었어요, 진짜? 뭐 그런 제안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 썰입니다, 썰.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아니 보면 예, 그런 얘기를 그 자리에 그러면 단독 보도 오늘 기증 네. 기증 의사 그래도 저 어디 명예 아니 기증 제안까지만 해도 뭐 네. 그리고 뭐 그러면 제안. 단독 보도가 이제 네, 뭐.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근데 그거 우리만 아는 얘기 아닌가? 처음에 혼자 들으려고 했는데 다 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3사 기자들을 불러놓고 약간 뒷얘기를 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노재현, 노태우 씨 쪽에 이런 그 뭐 연희동 자택을 기증 기부를 네, 그렇죠. 해보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해보겠다 자기들이. 본인은 뭔가 행동을 하고 메시지 비슷하게 남기려고 하는데 이게 공식적인 뭐는 아니다고 선을 그어버리고 뒤에서 측근인지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퍼뜨리는 이런 형태가 좋아 보이지는 않다는 거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순수한 의도인지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지 또 다른 무슨 목적이 있죠?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 정치가 됐던 자리가 됐던 아니면 본인의 후일 행보를 위해서던 뭐 이런 것들이 뭐지? 무슨 의도로 저렇게 하는 거지? 라고 의심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좋겠지만 전두환에 대해서 무슨 얘기 안 했으려나? 전두환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소리도 들리던데 혹시 그런 얘기는? 저도 그걸 어디서 듣긴 했는데 전두환 재판 열리잖아요. 검찰 측 증인을 한번 시청해보면 어떻습니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지. 네. 정말. 위증할 수도 없고 그렇죠. 물어보는 거죠. 근데 노태우가 나와야지 뭐. 노재현이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뭐 눈 깜빡이는 걸로 뭐 이렇게 예 아니오를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 없어요? 이렇게 다 알겠지 뭐. 네. 당시에 16살이었고 그 이후로도 시간이 충분히 흘렀으니까 5.18이 어떻게 된 건지는 광주와 가까워지는 단계다. 뭐 이렇게만 좀 설명을 하더라고요. 좀 더 준비가 되면 나와서 이제 사과를 하겠다. 가까워졌다는 게 실체 없는 가까움이지 뭐. 그렇죠. 그렇게 하죠. 일반 사람들은 예. 전혀 알 수 없는.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가 상대가 사과를 받아들일 때까지 사과를 하겠다. 본인도 약간 하토야마 총리 같이 이제 앞으로 좀 계획이 있다. 그래서 저번에 12월 달에 이제 5월 어머니 방문했을 때 하토야마 총리가 쓴 이제 책을 전달하고 기회가 된다면 이제 하토야마 총리와 관련 포럼 같은 걸 한번 열어보고 싶다. 리포트 한 거에 댓글 달린 걸 하나 봤는데 그 노태우가 나쁜 놈이긴 한데 자식 농사는 잘 지은 것 같다고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뭐 진정성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또 아무튼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왜 사과를 하는 사람이 조건하고 뭐 시간하고 따져가면서 하는 사과가 맞나? 잘못했으면 가서 그냥 고개 숙이고 미안하다고 하는 게 사과지. 이런 거 저런 거 따져가지고 때가 되면 사과한다는 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워낙 사과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사과는커녕 뭐 뻔뻔스러운 전두환 같이 이런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지. 이게 박지성 기자가 앞으로 집중적으로 지금 출입처도 애매한데 집중적으로 이 노재현 씨를 접촉해서 병원에도 좀 가고 그럴까요? 금방 가능하지 않을까 이거? 그냥 막 따라 붙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조금만 하면 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연락처도 있겠다. 연락처도 있죠. 한 달 뒤면 이제 왜 연락했자고 전화도 받을 것이고. 그냥 이렇게 미리 일단 가서 집 앞인데요. 사무실도 있을 있죠. 그 사무실도 따로 있죠.
그 뒤로 뭐 노지현 씨랑 통화는 했어요 혹시? 아니 따로 그건 없었고요. 따로 뭐. 그 이후에 이제 기자들 상대로 좀 얘기를 했어요. 한번 카메라를 보고 그때 얘기했던 게 이제 왜 자꾸 이번에? 예 이번에 그래서 인터뷰 같은 걸 좀 거절하는 이유 같은 거를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본인이 이제 좀 광주 사람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또 불편해할까봐 그것 때문에 좀 말을 아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 가족들 전체가 관심을 갖고 있고 사과해야 하는 뜻은 항상 갖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죠. 노재현 씨가 홍삼을 사갖고 와서 홍삼을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누구한테? 어머니에다가. 예. 아, 그리고 이제 답례로 이제 5월 어머니 분들은 이제 5.18 이번에 그 참상을 담은 이제 포스터 같은 거, 엽서 같은 거 그리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선물해드리고. 분위기가 험악해지거나 뭐 이런 일은 없었고. 예, 그런 건 따로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공개 행보를 안 한 게 아닐까.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럴 수 공개 있어. 행보를 하면 또 누군가는 또 기다리고 있다가 또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내년이나 뭐 언젠가 이제 5.18 때 뭔가 액션을 취하겠지. 세 번 왔으니까 지금 이제 충격을 조금씩 이렇게 완화시켜 가면서 예, 그렇겠죠. 하고 있으니까. 예. 다음 방문은 공식 사과가 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편집의 시간을 조금 줄이고 손준수 기자가 일찍 퇴근을 해야 된다고 해서 보도국 회의실에 와서 녹화를 했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지성이 원샷으로 한번 잡아줍시다. 아, 쓰리샷으로 하시죠. 쓰리샷. 네, 광주 보도국에서 이것저것 잡스러운 것들을 맡고 있는 박지성 기자입니다. 하지 뭐 마세요. 소개해야 되나요? 너 했잖아. 또 하고 싶어?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손준수라고 합니다. 다시. 네. 예,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광주 보도국의 손준수 기자라고 합니다. 자, 마무리합시다. 뉴스에선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뉴스박 본격 뒷담화. 광주의 기자들 광기 다음에 봐요.